남한의 고요한 산들 속 겸손한 외양의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절이 있다. 오래된 나무들과 익힌 오솔길 사이에 숨겨진 이 절은 계시의 장소라기보다는 시간 속 피난처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단순한 벽 안에는 세기를 넘어서는 지혜가 깃들어 있다. 바로 그곳에서 타오 스님의 제자인 한 스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선 미래의 비전을 지키고 있다. 이 스님은 전통적인 불교의 계율만을 따르지 않는다. 젊은 시절부터 흔치 않은 길을 걸어왔다. 동양 철학의 원리를 공부했고 도교의 가르침을 흡수했으며 한국 무속의 비밀에 깊이 몰입했다. 이러한 전통의 융합 속에서 그는 드문 통찰을 발전시켰다. 한 인간의 운명이 한 나라의 운명과 어떻게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능력이다. 최근 몇 달 사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조용한 목소리들이 이 스님이 어떤 거대한 일을 예견했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것은 현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과 2025년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 속삭임은 점차 웅성거림으로 그리고 놀라움으로 변했다. 한때는 미신으로 여겨졌던 것이 점점 더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 스님의 말 중 다른 것들도 수년간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가 입을 열었다. 그를 찾아간 방문자는 화려함도 준비된 답도 발견하지 못했다. 오직 평온한 분위기와 의미로 가득 찬 공간만이 있을 뿐이었다. 스님은 잔잔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고 몇 순간의 침묵 뒤 자신이 간직해온 것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에 따르면 윤석열은 타고난 운명의 드문 힘을 지니고 태어났다고 한다. 권위의 기운, 그리고 힘과 저항의 층위로 감싸인 에너지. 공직 생활의 초창기부터 그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듯했다. 승진은 빨랐고 곡선도 우회도 없었다. 그의 사주는 흔치 않은 거의 유일한 구성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권위를 넘어 폭풍 속에서도 버티는 회복력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 힘에는 대가가 따랐다. 그를 끌어올린 운명은 동시에 갈등과 비판, 그리고 비난을 불러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는 굳건히 유지되었다. 그를 둘러싼 모든 길은 계속 열려 있었다. 막다른 골목은 없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듯해도 새로운 길이 드러났다. 마치 우주가 그를 보호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자비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아직 그가 이뤄야 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스님은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길 중간에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의 존재는 더 큰 톱니바퀴의 일부이며 반드시 완성되어야 하는 순환의 일부라고. 그리고 2025년이 오면 그의 역할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이 시점에서 스님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깊어졌다. 그는 다가오는 어둠의 시기를 묘사했다. 그 시기를 그는 100일간의 어둠이라 불렀다. 혼란과 불균형, 두려움으로 가득 찬 100일. 그 시간 동안 나라는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사회의 구조는 흔들리고 지도자들은 도전을 받으며 많은 이들이 희망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스님은 또한 이 어둠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하나의 문, 새로운 시작 이전의 필연적인 시련의 시간이라 했다. 이 시기가 끝나면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그 장의 첫 번째 선은 윤석열이 그을 것이라고. 그의 말은 강했지만 결코 경고나 공포를 유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목소리에는 고요함이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한 평온함. 위기는 끝이 아니라 수단이었다. 고통은 정화였고 대통령의 존재는 조각난 과거와 가능한 미래를 잇는 고리였다. 스님은 타오 스님에게서 배웠다. 어떤 빛보다도 먼저 깊은 어둠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된 자만이 그 어둠을 지나 헤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믿음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수십 년의 침묵과 명상, 보이지 않는 것을 듣는 수행을 통해 형성된 확신의 뿌리였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강자들이 운명의 힘에 맞서 싸우려 했다. 어떤 이들은 잠시 버텼고 어떤 이들은 그 운명에 삼켜졌다. 하지만 윤석열은 스님의 말에 따르면 저항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인도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였다. 그는 마지막 영웅도 구원자도 아니었다. 다만 다리를 놓는 자,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여는 자였다.
절 안에서는 향의 연기가 부드럽게 공기를 타고 흐르고 있었고 스님의 마른 나무로 된 벽에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거창한 제스처는 필요하지 않았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미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느리지만 정확하게. 지금의 모든 걸음이 훗날 역사에 새겨질 기억이 될 것이다. 숲에 가려진 그 절의 어스름 속에서 스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계시를 전했다. 그의 말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는 느껴지는 곳에서 오는 것 같았다. 차분하고 일정한 목소리로 그는 윤석열의 운명뿐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의 운명에 대해 보았던 것을 자세히 풀어놓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스님은 조용히 시간의 길을 연구해왔다. 그는 단순히 징조를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시대의 미묘한 움직임과 사건들 뒤에 숨은 주기를 꿰뚫어 보도록 훈련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대한민국이 수세기 동안 보지 못한 문턱을 넘으려 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이다. 2025년은 단지 달력의 또 다른 해가 아니었다. 스님에게 그것은 전환점이었다. 수세대에 걸쳐 축적된 에너지가 끓어오르는 순간,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한반도는 지금 세계 속에서의 위치를 영원히 바꿀 수도 있는 드문 기회의 시작점에 서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가 다가오는 사건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새로운 시간이 드러날 때까지 나라의 안정을 유지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그의 지도자로서의 존재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오래되고 깊은 거의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듯한 에너지의 소산이다. 그 에너지가 그를 태어날 때부터 준비시켜온 것이다. 압박과 반대, 음모와 소모를 견디기 위해, 그리고 끝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님은 윤석열의 사주가 매우 희귀한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그것은 내겹의 관이 겹쳐진 구성으로 전통적 명리학에서는 권위, 지희, 그리고 저항력을 상징하는 에너지의 중첩이다. 고대의 대가들에 따르면 이런 사주는 단순히 권력을 쥘 운명을 넘어 그 존재 자체가 불가피한 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 그들을 막으려 해도 쉽게 제거되지 않으며 심지어 모든 세력이 등을 돌려도 버티는 존재다. 최근 수년간 그는 끊임없는 비난과 정치적 분쟁, 위기에 휘말려 있었다. 보통의 지도자라면 무너졌을 법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스님은 일찍이 단언했었다. 그런 공격들은 충분치 않다고. 윤석열의 길은 혼란에도 불구하고 임기 끝까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것은 운이 아니며 일시적 지지 때문도 아니었다. 그를 앞으로 밀어내는 운명 자체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단순히 버티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무는 자였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러한 단단함은 대가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 스님은 경고했다. 그를 지탱하는 힘은 동시에 대가를 요구한다고. 정서적 소모, 고립감, 끊이지 않는 긴장감. 그의 건강은 강인하나 시험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무너지게 하진 않을 것이다. 주변이 무너질지라도 그는 서 있을 것이다. 문제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를 둘러싼 구조 전체도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외부 요인에 의해 국내 경제는 흔들릴 조짐을 보일 것이고 전 세계의 갈등 속에서 한국은 어렵고 무거운 결정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인접 국가들과의 긴장도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가운데 한 그림자가 나라를 뒤덮을 것이다. 100일간의 어둠은 단지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형태를 갖고 현실 속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스님은 깊은 분열의 시기를 보았다. 침묵에 잠긴 거리들, 굳어진 표정들,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들, 방향을 잃은 듯한 감정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가고 있었다. 알 수 없는 두려움, 상실, 전쟁, 혹은 사회적 붕괴에 대한 공포. 그러나 그는 동시에 작은 불꽃도 보았다. 매우 작고 거의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그 불꽃은 유유의 곳에서 피어났다.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바라보고 연대하려는 움직임에서, 공허한 외침을 멈추고 침묵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들으려는 시도에서 스님은 믿었다. 이 어둠은 벌이 아니라 일종의 재시작이라고. 국가가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한 강제적인 멈춤의 시간이라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구원자가 아니라 수호자였다. 모든 것이 손을 벗어나는 듯한 상황에서도
그는 나라의 고삐를 놓지 않을 자였다. 스님은 그를 다이라 불렀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정점. 비판이 거세지고 이미지가 상처를 입더라도 그는 방향을 잃지 않을 것이라 했다. 이 계시의 마지막 부분을 말할 때 스님은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마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떠올리고 있는 듯했다. 마치 이미 본 것을 되짚는 듯한 어조였다. 한국을 이야기할 때 그는 하나의 살아 숨쉬는 존재처럼 묘사했다. 자식들로 인해 기뻐하고 아파하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그리고 그는 말했다. 만약 이 시기를 내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남과 북, 두 코리아 사이의 재회 가능성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강요가 아닌 소진의 결과로 오랜 대립 끝의 피로가 재건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그 시점에서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젊고 강하며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 하지만 그들이 서게 될 땅은 앞서 희생한 이들이 피와 인내로 다져놓은 자리일 것이다. 그에 따르면 역사는 승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버팀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리고 윤석열은 그를 좋아하든 아니든 나라가 폭풍속을 건너는 동안 그 중심을 붙들고 있는 자라고 했다. 그는 최후의 영웅으로 기억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질 듯한 순간에도 굳건히 서 있었던 인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가고 위기의 마지막 숨결이 공기 속에서 사라질 때 나라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깨어날 것이다. 더욱 성숙해진 채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하면서도 그 속에서 힘을 발견한 민족으로. 바로 그때 진정한 미래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스님은 말했다. 스님은 평온한 자세로 눈은 보이지 않는 어딘가를 응시하며 예언의 더 깊은 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듯 그가 마음속에 간직해온 것을 꺼내는 듯했다. 그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지만 여전히 놀랄 만큼 차분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마치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닌 듯했다. 그것은 대통령 윤석열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또 하나의 이름에 대한 것이었다. 바로 이재명. 언제나 강한 반응을 일으키는 정치인. 스님에 따르면 그의 사주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띠고 있었다. 균형은 없고 극단만 존재했다. 그는 고통과 결핍의 과거를 가졌으며 유년 시절의 고난이 그를 투쟁적인 성격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고하듯 덧붙였다. 그를 정상으로 끌어올린 힘은 동시에 그를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에너지이기도 하다고. 그의 영혼은 지울 수 없는 상흔을 안고 있으며 그 단단함은 말에서만이 아니라 조용히 내려지는 결정 속에서도 드러난다고. 스님의 깊은 통찰 속에서 그는 차가움, 집착 없는 결단, 그리고 윤리의 경계를 모호하게 넘나드는 투쟁 정신을 가진 자로 보였다. 스님은 주저없이 말했다. 이재명의 운명은 윤석열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하나는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자였고 다른 하나는 움켜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들로 인해 약해지는 자였다. 그의 사주는 연이은 법적 고난, 동료들과의 결별, 정치적 몰락뿐 아니라 개인적 삶에서도 침묵 속의 붕괴를 예고하고 있었다. 피할 수 없는 나선형의 추락이었다. 스님의 시선에서 두 사람은 단순한 선거 경쟁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원형적 상징이었다. 큰 전환 앞에서 한 나라 안에서 충돌하는 상반된 에너지의 대표자. 견고함과 붕괴, 저항과 해체. 그리고 2025년의 한국에서 이 두 흐름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마치 서로를 향해 달려오는 파도처럼. 그는 말하길 이 충돌이 벌어지는 동안 한국은 더욱 예민하고 긴장된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은 점점 분열되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질 것이며 정보는 무기가 되고 진실은 왜곡될 것이다. 사람들의 눈은 피로에 지치고 결국 신문도 연설도 아닌 징조를 찾기 시작할 것이다. 작지만 의미 있는 단서들 속에서 누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자인지, 누가 오직 자신의 생존에 끌려가는 자인지를 구별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의 그 부분에서 스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원의 입구까지 걸어갔다. 그는 서서히 밤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 갈등은 빠른 승리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끊임없는 타도의 시도, 스캔들에 대한 소문, 그리고 정보 왜곡의 파도들이 이어질 것이라 했다.
그러나 그의 시야 속에서 윤석열은 그 지뢰밭을 통과할 것이다. 상처는 입겠지만 여전히 서 있을 것이라고. 그때 스님은 마치 먼 옛날에서 꺼낸 듯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 대사들이 남긴 기록 속에는 큰 어둠의 시기에 나타날 지도자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모두에게 사랑받지도 이해받지도 않을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나라를 지켜주는 성벽 같은 존재라고 했다. 그리고 이 인물은 비난과 오해의 대상이 되더라도 제 시간이 되기 전에 제거되어선 안 된다고 단언했다. 그렇게 되면 나라는 수년간 이어질 불안정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절안의 침묵 속에서 스님의 말은 멀리서 울리는 북소리처럼 메아리 쳤다. 그는 감정에 휩쓸려 말하지 않았다.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전하고자 한 핵심은 분명했다. 2025년은 외부의 위기만이 아니라 내면의 시험의 해라는 것이다. 한국의 영혼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 아직 붙잡아야 할 것과 이제는 놓아야 할 것 사이의 충돌. 이재명에 대한 마지막 계시는 단호했다. 스님은 말하였다. 그가 자신의 때를 넘어서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 결국 스스로 짜놓은 거미줄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그의 행동, 연대, 그리고 그가 택한 방식들은 결국 그를 향해 돌아설 것이며 그것은 벌이 아니라 결과라고 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오면 그는 홀로 남게 될 것이다. 두 흐름 사이의 긴장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국민은 그 긴장을 느낄 것이다. 토론이나 뉴스가 아닌 공기 속에서, 거리 위에서, 말 없는 선택들 속에서, 그리고 혼란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등장하기 시작할 것이다. 아직 조용하고 아직 성장 중이지만 새로운 시대의 가능성을 품은 존재. 두려움이 아닌 지혜에 의해 움직이는 지도력의 싹이었다. 스님은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말했다. 2025년의 격동 이후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들은 과거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진정 남아야 할지를 분별하기 위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은 그의 여정이 끝날 무렵 나라를 폐허가 아닌 재건의 상태로 넘겨주게 될 것이라 했다. 어둠은 완전히 내려앉았고 사원은 시간 밖에 존재하는 공간처럼 변해 있었다. 전기 조명은 없었고 방 한쪽 구석에서 흔들리는 촛불만이 공간을 밝히고 있었다. 스님은 눈을 감고 가부좌를 튼 채 앉아 있었으며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와 하나 된 듯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깊고 멀리서 울려나오는 듯했다. 이성의 경계를 넘어선 곳에서 온 말처럼. 그는 다가오는 시간을 묘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었다. 익숙한 모든 것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시간이었다. 정치적, 사회적, 영적 구조를 가로지르는 조용한 변혁. 그리고 그 중심에 윤석열은 여전히 버티고 있을 것이지만 이제는 그 자신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힘들 속에 둘러싸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100일간의 어둠은 단순한 혼란의 상징이 아니었다. 스님은 그 시간 동안 나라가 1년의 겹겹이 쌓인 사건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급격한 경기 둔화, 외교적 긴장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확산되는 위험, 그리고 국민 사이에 퍼지는 불신의 물결. 마치 오래전부터 숨어있던 모든 균열이 동시에 벌어지는 듯한 시기. 그것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 시나리오 속에서 동맹조차도 불확실해질 것이라고 스님은 말했다. 한때 충성스럽던 인물들이 침묵하기 시작하고 참모들은 망설이며 사실 대신 소문이 퍼지게 된다. 지도자는 잔인한 고독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그 고독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오직 완전한 공허 속에서만 군중의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던 진실한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스님은 아직 말하지 않았던 하나의 세부 사항을 드러냈다. 그의 가장 깊은 명상 중 하나에서 매우 선명한 비전을 보았다고 한다. 무거운 구름으로 뒤덮인 하늘 아래 대통령의 형상이 서 있었고 그는 한 손에 하얀 깃발을 들고 있었다. 그것은 항복의 상징이 아니라 전환의 신호, 평화의 제안이었다. 스님에 따르면 어둠의 절정기에 윤석열은 한 가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한반도의 현대사 흐름을 바꾸는 결정이다. 겉보기엔 약해 보일 수도, 심지어 비난받을 수도 있는 선택. 그러나 그 선택은
전혀 다른 길을 여는 문이 된다. 모두가 더 큰 충돌을 예상하는 그 순간에 그는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스님은 덧붙였다. 이 행동은 처음에는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받고 논란이 일고 심지어 실수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전환의 씨앗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 고독한 행동 안에서 그는 자신의 이미지보다 나라 전체를 우선해 두었기 때문이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지도자는 매우 드물다. 스님은 말하는 내내 목소리의 톤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마치 이미 일어난 일을 책의 한 페이지씩 넘기듯 담담히 전하고 있었다. 그것은 받아들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이었다. 그는 동시에 북쪽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것은 공식 성명이나 조약의 형태가 아니었다. 미세한 징후들이었다. 조용한 병력 이동, 언어의 뉘앙스 변화, 그리고 누적될수록 방향을 암시하는 작은 제스처들. 모든 단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전환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패턴을 이루고 있었다. 남북의 분단은 환호가 아닌 침묵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 침묵은 기억과 상실, 미뤄진 꿈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 안에서 새로운 다리가 놓이게 될 것이다. 콘크리트가 아닌 의지로 이루어진 다리. 끊긴 역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상호 간의 소망으로 탄생한 연결. 윤석열은 이 거대한 톱니바퀴의 마지막 조각으로서 그 순간이 도래할 때까지 나라의 안정을 지켜내는 사명을 맡는다. 그는 통일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전 시대의 마지막 수호자. 그리고 그가 떠난 후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지금도 준비 중인 인물. 어둠 속에서 시작된 그 여정을 끝까지 이어갈 사람. 스님은 이어서 말했다. 다가올 지도자는 기존의 엘리트 계층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전통적인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난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일 것이다. 백성의 고통 속에서 태어나고 혼란 속에서 다듬어지며 권력이 아닌 치유의 필요성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 아직 그에 대해 말할 시기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 존재감은 이미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마치 폭풍 전에 불어오는 한 줄기 바람처럼. 예언의 두 번째 절정은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전환에 대한 이야기, 다음 순환이 도래할 때까지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윤석열은 자신도 모르게 이미 그 마무리를 향해 걷고 있는 중이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퇴장이 아닌 존엄한 퇴장. 많은 이들처럼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깨닫고 조용히 물러나는 자의 길이었다. 그 순간 스님은 길게 침묵했다. 앞에 놓인 차 한 잔, 이제 거의 식어버린 그것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단순한 동작이었지만 그 속엔 무언가 상징적인 것이 담겨 있었다. 하나의 순환의 마무리, 운명을 받아들이는 완전한 평온. 바깥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고 나무들은 부드럽게 신음하듯 흔들렸다. 절은 돌 위에 굳건히 서 있었고 마치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경청하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스님의 말은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기억이었다. 역사는 직선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장 어두운 순간들이 가장 중요한 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상기. 그리고 민중의 마음 속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공동의 고통 속에서 태어난 집단적인 성숙. 그리고 100일간의 어둠이 끝날 무렵 변화하는 것은 단지 정치 지도자가 아닐 것이다. 한 나라의 정신 전체가 달라질 것이다. 이념이 아닌 생존과 재건의 필요성이 만들어낸 새로운 집단 의식.